청년 사업을 당과 국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흉룡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1년 4월 29일 리옥사적 소한 흉룡의 새 승리를 향한 리옥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시어 청년운동 발전의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4년 전 4월 29일 청년동맹 제10차대에 참가하여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어린 역사적인 소환을 받아안고 정말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굳히던 군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소환에서 앞으로 멀지 않은 앞날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필요하신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형편에서 이렇듯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이며 또 청년들의 강렬한 지향과 무궁무진한 힘을 믿기 때문이라는 정말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경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 헌신하는 애국 청년으로 만드는 것을 현식이 청년동맹의 기본 임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는 청년들의 것이고 청년들 자신의 손으로 당겨와야 하는 성스러운 애국위협이라고 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 소환을 받아안고 온 나라 수백만 청년 대군의 가슴은 혁명열 애국열로 세차게 녹였습니다. 리광혁 부장은 역사적인 소환을 받아안고 2021년 5월 한 달 동안에만도 각지의 1,700여 명 청년들이 애국 청년의 기상과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맹세 드높이 어렵고 힘든 초소로 탄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2021년 8월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 진출한 청년들을 평양에 불러 청년절을 의의 깊게 보내도록 해주시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도 곁에 불러주시오 동무들이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늘같은 믿음도 안겨주신 자애로운 오보이의 가장 진실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있어 이 땅에 태를 묻고 성장해온 우리 청년들은 애국이 사는 생만이 수령이 알고 당과 조국이 기억하는 가장 감 높은 삶으로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청년동맹의 명칭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명명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애국청년의 술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대건설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시고 몸소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격동적인 연설도 하시며 착공의 첫삽도 뜨셨습니다. 몸소 새고리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공사를 국가적 사업으로 중시하고 적극 밀어주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떠받들기요 전이거리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자랑찬 청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도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몸소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여홍청년 돌격대 진출식에 참석하시어 격려의 연설로 우리 청년들을 고미해 주시고 조국 땅 소북변으로 떠나는 믿어온 청년들을 손조 발휘해 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삶의 자양분으로 간직한 우리 청년들은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라는 남다른 용의와 긍지를 깊이 새겨안고 영솟는 애국의 힘으로 큰 물 피해 복구 전역에서 새로운 용청년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에서 우리 당과 조국의 발전사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리종표를 세우게 될 다음의 투쟁에서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할 역량은 근로단체 조직들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우리 당 청년 중시 정치에 담겨진 뜻과 의도를 명줄로 간직하고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맹원들을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갈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의 최상 최대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고 정말
그 사랑과 믿음에 오직 충성과 애국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청년들의 요리가 날해감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천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어렵고 힘든 주요 정부들로 용약 진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직 조국만을 알고 국가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 청년으로 자라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품위에 있어 청년들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깃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우리 국가의 힘찬 전진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갈 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이 충성과 애국의 실천으로 화답하며 영적인 우리 시대를 더욱 긍지 높이 빛내어 가리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애국 요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세차게 분출되고 있는 속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이 김정일 청년영예상 수상자이며 사회주의 애국청년 선구자인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직토공 권은종 동무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당일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일터에 삶의 좌표를 정한 때로부터 충성의 순회길을 달려 해마다 연간 인민경제기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김정일 청년영예상 수상자, 사회주의 애국청년 선구자로 자라난 권은종 동무의 이야기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 기쁨 드리자 모두가 다 됐습니다. 100%는 그건 계획 수행이 아니고 그래서 200%면 그는 모든 대학생 청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학습 성과로 조국을 도받드는 기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렬히 부탁합니다. 기계공업성 초급직맹위원회에서도 충성과 양심, 헌신으로 감높은 삶을 빛내어가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노력 혁신자들과의 상봉 모임을 의의 있게 진행해서 모든 직맹원들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적극 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군을 최대의 애국, 공민의 마땅한 본분으로 간주하고 지난 40여 년간 인민군대 원호 사업에 깨끗한 진정을 바쳐온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문용복 동지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삶이 가장 감높은 삶으로 되는가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애국으로 사는 삶만이 수령이 아니고 조국과 인민이 기여하는 참된 삶으로 된다는 것을 절 가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봉 모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당이 맡겨둔 혁명 초소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치며 부흥강국의 뿌리가 되어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처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의 결정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 5개 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단계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송중앙기관의 집중 강연 선전대, 기동예술 선동대들이 힘있는 화선식 선전 선동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6개월 동안에 모든 총무원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4단계 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해서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 또다시 크나큰 기쁨을 드릴 이 하나의 일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에서는 강연 측의 강사들로서 강연 선전대를 묶고 그들과 함께 일도 같이 하고 호소성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한 강연 선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 건설에 돌출나선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을 고무하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방송선전차 출동식을 의의있게 조직 진행하고 현재 달려나가 방송선전 활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요리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선시와 함경남도 청년동맹 일꾼들도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 건설장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려 어머니 당의 자랑찬 완공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과감히 투쟁해 나가는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 기세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평안북도 안의 직맹 해설 강사들은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서 직관선전 및 집중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락원의 노동계급의 그 정신세계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대건설장들마다의 이 많은 설비를 보내주는 락원의 노동계급의 이 마음에 우리가 버전을 맞춰서 이들의 직관선전과 집중경제선동은 사비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요리에 넘쳐있는 이곳 노동계급을 적극 거무해 주었습니다. 자강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청년들을 당결정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 경제선동을 맹렬히 벌이고 있습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강계편집공장과 강계청년 산업발전소 등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벌여 도안의 청년들이 증산절약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개막된 제38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과학기술 전당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중앙기관들에서 추천되고 각도 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656개 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등이 참가하고 있는 이번 축전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현실에서 그 해결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제안들이 실물과 모형, 가동형 전시물 형태로 출품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축전 기간 과학기술 토론회와 발표회, 새기술 강의를 비롯해서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 이전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활동과 새기술 제품 교류 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전 참가자들은 이번 축전이 과학기술을 주되는 무기로 발전 동력으로 해서 전면적 국가보험의 활로를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려는 대중의 창조적 요리와 과학기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전진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축전은 5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화초축전 2025가 폐막됐습니다. 화창한 봄, 아름다운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과 애호가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품종의 화초들과 화초를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들, 원예 부문에 이용되는 각종 기공구들이 전시돼서 이체를 띄었습니다. 축전 기간 경험 발표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 교류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화초를 이용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특색 있게 진행됐습니다. 폐막식이 28일 4월 15일 선현백화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축전 참가자들, 평양시 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 발언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좋은 품종의 화초들을 더 많이 육종 재배하고 널리 붙임으로써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 공장과 일터를 보다 훌륭히 꾸리는 데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평양시와 함경남도, 평안북도, 정보산업성, 평양건설위원회, 국가과학원과 옥류전시관, 원산시 화초사업소, 4월 15일 선현백화원을 비롯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와 단위, 참가자들에게 상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정치보위 일꾼의 한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영웅홀에는 2018년에 새로 전시된 공화국 영웅 홍명군 동지의 자료가 있는데 참관자들은 그의 경력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력 기자가 홍영군 동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영웅들은 대다수가 전쟁 시기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는데 홍영군 동지는 전후 45년 만인 1998년 6월 24일에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받은 영웅 증서에 인민반장이라는 직무가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하다면 어떻게 돼서 홍영군 동지는 전후 45년 만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게 됐으며 영웅 증서에는 인민반장이라는 직무가 새겨지게 됐는지. 우리 저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영웅홀에 전시된 600여 명의 영웅들 중에는 용예군인 공화국 영웅이 3명 있습니다. 리명석 공화국 이중영웅, 강제군. 홍영군 동지는 해방 후 우리나라의 첫 보안소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후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타서 원수들이 날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보안기관에 입대한 그는 최현, 김경석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 투사들과 함께 일제 패잔병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준동을 제압하는 투쟁에 앞장에 섰습니다. 그날 항일빨치산들의 견결한 수령결성이 정신을 체득하게 됐고 수령보위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자신의 운명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있다는 혁명의 전리를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홍영군 동지는 1946년 3월 1일 평양역전광장에서 진행된 3.12 민봉기 27주년 경축대회장에서 있은 특대형 폭탄 테러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수령보위 사업에서는 1000번 중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혁명의 원수들은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는 비타협적인 계급의식을 더욱 굳게 간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그는 노동당원이 됐고 동평양 내무소 파출소장, 내무성 정치보위국 일부 부장을 거쳐 1949년 2월 29살에 평양특별시 정치보위 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사진은 홍영군 동지가 평양특별시 정치보위 부장을 하던 때에 수많은 계급적 원수들을 적발 체포한 공로로 국기훈장 제3급을 수여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조국해방전쟁 시기 홍영군 동지는 수령보위에 한 몸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1951년 4월 29일에 홍영군 동지는 지체할 수 없는 자료를 1951년 4월 말 홍영군 동지는 5년 전인 1946년 3월 1일 특대형 수리탄 테러 사건에 가담했던 장관함과 그 일당이 5.1절 기념행사장에서 또다시 몸서리치는 테러 행위를 감행하려 한다는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놈들이 오봉산의 어느 한 집 마당에서 완전 무장하고 허위에 든 장관함이 죄어발악을 하면서 두 손에 들었던 수류탄의 안전고리를 뽑는 순간 홍영군 동지는 수류탄을 쥔 그놈의 손을 제압해서 원수의 배에 깔고는 수류탄이 터질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수류탄의 폭발과 함께 31살의 열혈 청년인 홍영군 동지는 두 팔을 잃었으며 얼굴과 온몸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히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홍영군 동지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해 주시고 두 팔이 없는 그에게 의소를 잘해주도록 은정을 베풀어 주셨으며 1952년 8월 평안북도에 있던 당시 용해군인 통기학교 교장의 새 직무도 맡겨주셨습니다. 홍영군 동지의 며느리인 전용화 동지입니다. 그때 그 당내에 기어들었던 반당 반혁명정파분자들은 두 팔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교장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제 몸돌아서 되고 또 나이도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받으면서 집에서 휴식하라고. 당시 대내에 기어들었던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들은 혁명적 원칙이 강하고 계급적으로 투철한 홍영군 여웅의 신념을 꺾어버리고 날뛰다 못해 두 팔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끝내 해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홍영군 여웅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는 두 팔이 없지만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오직 수령님의 전사로만 살 것이다. 절대로 이 신념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추상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홍영군 동지는 자기가 살고 있던 신의주시 마전동 초급당 조직을 찾아가 36살 나이에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초석인 인민반 사업을 추켜 세우는 것을 당적 분공으로 스스로 맡아 안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홍영군 동지는 우리나라의 첫 남자 인민반장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그가 36살 나던 1956년에 인민반장 사업을 시작할 때 찍은 가족사진입니다. 정말 시아버님이 아침에 새벽이면 동거 밖에서 빗자루를 겨드랑이에 끼고 두 손 의수에 의지해가지고 온몸에 그 힘을 모아서 길을 쓸어 나가는 게 동거 밖에서 쭉 쓸어 이렇게 들어올 때 인민반과 동과 구역의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불편한 몸으로 길을 쓰는 홍영군 동지에 대해서 두 팔이 없는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인민반장을 한다고 동정을 하고 찬사도 했지만 그가 바로 중요한 보위기관에서 원수들과 싸우다가 두 팔을 잃은 퉁려용의 군인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명화 동지는 시아버님이 자기의 공적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아버지의 공적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팔이 없는 시아버지가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쓸어간 그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 지도를 하실 때 지나가시던 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27년간 수령보위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반을 동쪽으로 제일 먼저 이중 천리만 인민반으로 꾸려놓은 홍영군 동지는 1983년 7월 29일 심장 가까이에 박혔던 파편의 유동에 의한 심장동맥 결찰로 63살에 순직했습니다. 당에서는 그가 사망한 때로부터 15년 후인 1998년 6월 24일 누구도 몰랐던 홍영군 동지의 투쟁 공적을 헤아려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홍영군 동지의 영웅 증서에는 인민반장이라는 직무가 오르게 됐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에 우하여 우리 할아버지가 조일방전쟁 참전율섬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석박산 기술계 홍영군 동지의 유해를 안치하도록 해주시었으며 2018년에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 그의 자리를 전시하도록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홍영군 여웅의 남다른 경력과 후대들에게 공화국 여웅으로 평양시 정치보위 부장으로 전해지며 석박산 기술계에서 영생하는 여웅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팔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수령보위를 국민의 제일 가는 사명으로 애국으로 간직하고 살아온 홍영군 동지.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민족만대가 부여한 중대한 역사적 사명감, 수령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감을 지니고 남모르는 투쟁의 길, 애국의 길을 걷고 희생의 길도 기꺼이 가는 우리 보위 일꾼들의 수고와 위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보위 일꾼을 소개했지만 우리 민들 속에 알려지지 않은 이렇듯 큰 위운을 세운 정치 보위 일꾼들이 또 얼마일 것이며 그런 위운을 새기고 조용히 누워있는 보위 일꾼들은 또 얼마인지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홍영군 동지의 여웅 증서를 통해서 우리 당은 가족들과 친척들, 형제들도 그 누구도 모르는 감 높은 위훈을 다 찾아서 빚이어준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됩니다. 미국이 지난 3월 중순 이래 예멘에 대한 1200여 차례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공습으로 해서 무고한 민간인들 속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부 구조들이 혹심하게 파괴됐다고 25일 예멘 항쟁 세력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날 하루 동안에만도 예멘 북부의 여러 지역에 32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어느 한 항구에서 26일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로 60여 명이 목숨을 잃고 12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주변에 있던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이 조사한 데 의하면 첫 폭발이 일어난 짐함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구와 그 주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최근 케니아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폭우 피해가 났습니다. 2일 동안 계속된 폭우로 해서 큰 물과 돌 사태가 일어나 23일 현재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기상수문기관은 앞으로 며칠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에스메랄다스주 연해 지역에서 25일 리히토 척도로 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2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전력 공급 체계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진앙은 에스메랄다스시로부터 9.3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구로부터 124광년 떨어져 있는 온화한 행성에서 생명 유기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은 연구 과정에 이 행성에서 유산 디메틸과 류아메틸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화합물은 주로 바다 또사리 식물과 같은 미생물의 생명활동 과정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에 기초해서 학자들은 크기가 지구의 2배 이상인 이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이 앞으로 우주의 진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본데스리와 소리개를 비롯한 맹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남아프리카에서는 최근 연간에 맹금의 마리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해서 쥐를 비롯한 솔치류 동물들이 성행해서 동물들의 모기 사슬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물학자들은 자연계의 맹금들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인공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지난해에만도 450여 마리의 맹금을 키워 자연 상태에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도 야생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희귀한 조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 나라에서는 최근 연간에 야생 고양이와 쥐의 습격으로 새알과 새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해서 학자들은 새들의 서식지를 보호구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새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낮 최고 기온이 평년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면서 그 변화가 심한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을 보면은 평년보다 낮은 날이 많아지면서 기온 변화가 심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4도 정도 올라가면서 평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5월 상순까지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모든 용농 작업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바람은 그리 세지 않았는데 주로 남서풍이 초당 5m 정도까지 불었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1.1도, 낮 최고기온은 0.4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2도, 오주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설부문과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3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여독 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소해 해상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먼 바다와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동해의 먼 바다에서는 남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해일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해안에서, 모레 오전에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해안에서 50 내지 70cm의 해일이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의 먼 바다와 조선 소해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해안에서, 모레는 황해남도 남부 해안에서 생바람과 높은 물결,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농업과 간석지 건설 부문, 해양 부문에서는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